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레오 전문가님과 3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참여 방법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2부에 이어서 3부도 오늘 올라갔던 특징 종목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입니다. 박셀바이오, 국내 간암 이상이 이 2세대 NK세포 치료제에 적용이 된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NK세포 치료제 오랜만이네요. 박셀바이오 오늘 23% 넘는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입김새가 없었는데 그 뉴스가 10시가 넘어서면서 나왔는지 그 뒤로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37,000원의 시초가에서 47,650원 선까지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크게 고점 윗골이 달지 않았고요. 박셀바이오 참 말 많았던 종목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는 사면 안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네. 이렇게 금리 인상 시즌이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그래서 이런 거 올라갔을 때는 만약 물려 있다라고 하시면 그거에 따른 전략을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이게 물려 있다. 가격대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로 할게요. 10만 원대. 네. 12만 원, 10만 원대 가정을 해놓고 이제 바닥권에서 진짜 오랜만에 거래량 터지는 상승세가 나왔어요. 아직 상한가는 안착은 못했지만 차트상으로는 되게 좋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어느 정도 탈피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이때 최저 10,000원부터 해가지고 최고 29만 9천. 몇 배죠 도대체?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했죠. 이게 네. 불과 이렇게 상승했던 심지어 몇 시간이 달 안 됐어요. 몇 달 안 돼요. 10월, 11월, 12월, 1월, 1월 4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하락한 기간은 지금 거의 1년이 1년 넘는데 넘었죠. 거의 박셀바이오, 신풍제약 이 종목들이 정말 핫했습니다. 작년에 이후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제약바이오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불꽃을 박셀바이오 그리고 신풍제약이 만들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10만 원 선에서 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가격대 어느 정도 조정이 거치고 다시 한번 43,000원에서 42,000원 이 정도 부분 사이가 온다면 저는 추가적인 물타기를 해서 나와라. 그렇게 지금 평단가가 10만 원이다. 지금 가격에서 물타기를 하면 어느 정도 저는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한 7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충분하게 탈출 가능하지 않을까. 7만 원 선이면 이 정도 부근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이 왔을 때는 물타기를 해서 탈출을 해라. 근데 신규 접근하실 거면 다른 종목 많습니다. 요즘 장 안 좋아서 빠진 거 많으니까 제약바이오 말고 다른 네. 종목 보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여기까지 박셀바이오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입니다. 네,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이 이제 영국에서 승인을 받았다. 어제도 이슈가 되었던 신풍제약인데 오늘은 영국에서 승인을 받았네요. 3상까지. 이 신풍제약은요, 12시 되기 전에 좀 상승이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12시가 되면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5,000원의 시초가가
1,000원 선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신풍제약 윗골이 달긴 했지만 오늘 9% 가까운 상승세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박셀바이오랑 지금 차트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신풍제약은 더 핫했죠. 맞습니다. 잘 죽지도 않았어요. 네. 최고가 찍고 다시 한번 더 도전했던 모습, 그리고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거의 바닥권까지 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웬걸 호재가 나옵니다. 이러면서 대량 거래가 또 터지면서 나오고 있어요. 박셀바이오도 제가 노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왔을 때 이렇게 재차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 물타기 타점을 권해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는 삼상이 이제 영국에서 나왔으니까 영국 어디냐? 그것까지는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찾아봤는데 잘. 약간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나 더 자료나 이런 부분 더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약 같은 관련주를 들어갈 거면 좀 더 자료 수집을 더 되고 나서 들어가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왜냐? 배신을 너무 많이 해요. 요즘 회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그렇게 진입하시고, 만약 지금 보유 중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보유 중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재차 상승은 나올 것 같아요. 이 121평선 이 부분과 61이평선 사이에서 어느 정도 놀다가 한 번에 상승세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뭐 어느 네. 정도로 기간가 조정이 이후 재차 상승이 한 번 정도 나올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때 보유자분들 바닥권에 사신 분들은 익절 타이밍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또 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 했는데 이 한국과 영국을 포함해서 6개 국가에서 임상 시험을 지금 진행할 예정이라고 네. 하고요. 영국은 저도 찾아봤는데 영국의 의약품 건강관리 제품 규제청에서 이제 삼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었네요. 역시나 좀 피라맥스 정 유효성과 안정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삼상 인상을 실험을 한다고 하는데 모처럼 어쨌든 이상은 넘어갔다. 네, 그죠? 맞습니다. 이상을 좀 넘어갔다. 국내에서 따지면 제일 빨라요. 지금 네. 빠르고 있습니다. 빠른데 약간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 경구용 치료제가 다시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삼상까지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네. 셀트리온이 치료제로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네. 진짜 중증 환자들은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오미크론한테는 효과가 없어요. 아,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군요. 신풍제약이 코로나로 인해서 치료제가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오미크론에 영향을 못 끼친다 한다면 너무 많은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만 뿐이 아니라 다른 하고 있는 재료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별 타격이 없는 거지.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신풍제약 얘기를 해주셨고요. 신규 이게 보유자의 측면이고 신규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네, 제약바이오는 지금 다른 시장이 빠지면서 다른 매력적인 주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더 지켜보고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 그때 제약바이오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박셀바이오, 신풍제약, 제약바이오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원전 해체 관련주 오늘 또 특징주이기도 했는데 전문가님이 또 관심 테마이기도 하죠. 원전 해체 관련주 오늘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대 원전 화재 발생 소식이 있었죠.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데 오르비텍이 오늘 3.36%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지금 여기 말고도 다른 종목들 뭐 피코그램 상승을 많이 했고 여타 원전 해체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떤 종목들 좀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우진 종목이 오늘 상승세가 네. 제일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원전 해체 관련주랑 원전이랑 수혜주랑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동일하게 왜냐 원전을 지었던 기업들이 해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할 수가 없어요. 원전 네.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동일선상에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방사능이나 누출 이런 이슈가 나올 때는 우진이라는 종목을 좀 더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원전 수혜주로서는 우진은 조금 메리트는 없습니다. 매력은 없습니다. 원전 수혜주로는 약간 시장의 상승력은 한전기술이나 두산중공업 이렇게 대형주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시가총액 작은 스몰캡 기업으로서는 에너토크나 뭐 일진파워 그리고 한신기계 뭐 이런 종목이 더 상승세가 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또 원전 관련주, 저는 전문가님 이제 세 달을 채 보지 못했지만 제일 사랑하는 종목이 네, 아닌가. 맞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네, 테마가 원전 테마이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제약바이오 네. 살 거면 차라리 원전 관련주를 사시는 게 네. 저는 낫다고 보고 있어요. 네, 다들 길게- 원전 관련주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잖아요가 요즘 네, 맞아요. 유행하시잖아요. 네. 원전 관련주는 진짜 네. 필수입니다. 필수. 포트에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네. 제가 한신기계를 보유 중이에요. 우리 네. 노란톡방에서도 오늘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고 팔고 싶었는데 차마 못 팔겠어요. 더 올라갈 게 뻔히 보여서. 아니요. 아니면 다시 더 싼 가격에 더 살 자신이 없어요. 더 네. 싼 가격을 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그죠? 차라리 늘리면 늘렸지. 저는 그래서 원전 포트로는 지금 한 종목 갖고 있고 추가적인 한 종목은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전, 친환경 에너지 이거는 좀 이따 필살기 시간에서도 진행을 할 건데 네.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정말 이렇게 강력히 권유를 해주시는 원전 관련주 참 많죠. 종목들 어떤 종목 중 살펴봐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는 필살기 코너에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요. 노란톡방 들어와 주신다면 전문가님께서 종목뿐만 아니라 이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까지 타이밍 다 진입 가격까지 알려드립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바로 입장을 또 가능하시지만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시 안짝으로 들어오셔야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음 네. 특징주는 H&M입니다. 네. H&M 오늘 상승 거셌습니다. 거셌습니다. 네, 진짜. 굉장한 시가총액의 종목인데 14% 오늘 상승을 했고 장중에는 37,600원 선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올라가기도 했었고 35,400원의 종가 마무리가 된 H&M 다시금 흠슬라가 될 수 있는가 많은 돌아온 분들께서 흠슬라.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그 해운 업종 관심 있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번 주에도 조선 업종이 좋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맞아요. 해운 업종이 간 다음에 조선 업종이 불 거다. 그런 얘기 하셨죠. 네, 조선 업종도 지금 호황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매출이 없어요. 이번 연도부터 호황인 거지 작년에는 약간 죽었습니다. 조선주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 해운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적이 작년부터 좋았어요. 너무 좋았죠. 작년부터 좋고 네. 이번 연도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최대 실적. 네, 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더 좋아질 거란 기대감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조선주보다는 해운주다. 근데 거기서 H&M이 오늘 상승세가 좋았는데요. 이거 노란 톡방에도 한 종목 들고 있습니다. 그 종목 바로 흥하해운입니다. 네. 작년에 H&M이 핫했을 때 흥하해운은 없었어요. 네. 없었기 때문이죠. 아니죠. 그러면요? 그때 거래정지였습니다. 아, 네. 이 거래정지였죠. 흥하해운이라는 종목이 네네네. 되게 마음 아픈 종목이에요. 아, 네네. 네. 흥하해운이 거래정지가 19년인가 그 전에 거래정지가 됐는데 그때 해운 업계들은 진짜 암흑기입니다. 이 H&M 같은 경우도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로 있으면서 어느 정도 채권단의 관리를 받으면서 네. 진행되는 회사예요. 이렇게 암흑기를 거쳐서 그동안 이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거래정지 상태였는데 이제 빛을 보고 있었잖아요. 작년에 재개하고 난 다음에 엄청 올랐지 네,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5연상인가까지 했던 옹립연상을 따라가는 맞아요. 모습을 보면서 네, 그 깜짝 부분이 있는데 놀랐거든요. 그때 노란톡방에 있을 때 제가 3연상 부분 때 진입해도 된다. 4년산 때? 네, 그리고 정말 쉽지 5연상까지 않았죠. 갈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건 최소 5연상이다. 그 이유는 뭐냐? H&M이 그때 H&M은 거의 5만 원까지 4만 네. 원대까지 갔잖아요. 근데 네. 그 전 가격이 말도 안 됩니다. 거의 그렇죠. 네, 거의 보시면 거의 5천 원, 만 원 이하 때도 있었어요. 10배가 근데 흥하해운도 이제 거래 재개가 되면서 그 정도 상승력은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했고 맞췄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후로 거래 재개 이후로 그 상승세를 보여주고 주구장창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랬었죠. 네, 참 마음 아픈 종목이었죠. 네. 저는 그래도 하락할 때마다 종목은 꾸준히 봅니다. 왜냐? 음. 언젠간 타이밍이 오니까 네. 이 테마도 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꾸준히 지켜봤고요. 흥하해운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하해운. 네.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의 또 진입 종목이기도 한 네. 흥하해운입니다. 이- 시총이 좀 가벼운 만큼 좀 상승을 많이 이 했을까요? 시총 무겁습니다. 궁금하네요. 8,000억입니다. 네. 8,000억이군요. 이 해운 업계들은 시총이 클 수밖에 없어요. 아, 왜냐하면 배를 그렇군요. 갖고 있기 때문에 배가 뭐 한두 푼이 아니에요. 아,
그래가지고 시총이 높아요. 시총이 8천억이나 네, 되는 맞습니다. 종목이군요. 여타 네. 다른 종목들이 네. 더 H&M도 시총이 엄청 커요. 네. 근데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이유도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시장의 탄력도 받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역시 그렇습니다. 테마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이 드는데 흥하이온이 거래 재개 이후로 이렇게 큰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재차 하락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때 대량 거래 터진 이후로 눈여겨봤어요. 네, 이때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랬어요. 상한가 갔다. 흥하이온 이제 자리네. 되게 좋다. 근데 웬걸? 추가 상승을 안 하고 있네? 2월의 일이네요. 네. 네, 이쪽이죠. 2월 17일. 네. 네, 이때 이후로 제가 눈여겨봤죠. 근데 너무 좋은 겁니다. 차트상. 보세요. 이 상한가를 갔어요. 네. 근데 이 상한가를 갔던 자리를 안 깨지고 있습니다. 저점이 깨지지 않는 네, 이 자리를 모습으로. 지켜주고 있어요. 네. 누군가는. 너무 좋다. 이거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막 알아보니까 실적도 너무 좋게 나와. 요즘 실적 안 좋은 건 절대 안 들어갑니다. 네. 네, 주력주로는 절대 패스예요. 실적이 좋아도 좋아야-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실적 안 좋으면 안 가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실적도 좋고 그렇군요. H&M도 실적 대박. 네. H&M이 거의 그 상장사 기준으로 거의 실적이 거의 4위라고 이렇게 뉴스도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H&M도 저평가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H&M은 또 매각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고 네.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이 흥하이온 같은 부분도 이제는 이제 가야 된다. H&M이 없었을 때 잘 갔지. 이젠 해운 업종의 대장은 흥하해운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오늘 수익률이 30%까지도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안 팔고 저는 이거는 좀 더 지켜볼 겁니다. 그게 언제냐? H&M이 한 3만 원 후반대, 3만 8천 원에서 3만 9천 원 정도 될 때 이 흥하해운 정리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만약 초기 진입하실 분들은 H&M보다는 지금 흥하해운이 더 매력적이고 약간 흥하해운이랑 H&M이랑 번갈아 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게 H&M이 이거 제가 들어갈 때 단가가 3만 원이었는데 지금 20% 정도 상승세가 나왔고 흥하해운은 약 30%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나오는 부분이라 저는 만약 해운주 안 갖고 있다면 흥하해운도 눈여겨봐라 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운주 오늘 H&M을 필두로 흥하해운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장 종목 클래스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수익을 조금 더 빠르고 높게 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빠르게 가능하시고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레오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전문가님 노란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이 매매 전략과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알려드리기 때문에 함께 수익 얻어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에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앞서 기팀을 해줬던 종목이죠. 원전 관련주와 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수 종목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이제 필수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원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입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갖고 온 종목은 신재생에너지 풍력 관련주로는 저는 CS 윈드를 눈여겨보고 있고요. 네. 왜냐? 세계 1등 풍력타워 회사입니다. 네. 그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영국, 터키, 대만의 생산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면서 강력하게 내세웠던 공약이 바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미국 주식인 태양광, 풍력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던 이력이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10년간 3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이 네. 풍력 발전소에. 그러면서 저는 이 CS 윈드가 어느 정도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갖고 왔습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목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CS 윈드 살펴보도록 하죠. 풍력 관련주로 우리나라의 종목인데 세계적으로 1위인 네. 기업입니다. 뭐 위니스, 네. 뭐 CS 윈드 베어링 뭐 그것보다는 약간 이 부분은 상승률적으로는 약간 더뎌요. 네. 근데 좀 탄탄한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대장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목표가 부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 목표가는 최소 10만 원. 최소 10만 원이요? 지금 네. 65,200원의 종가였는데 네, 10만 원까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 상승했던 부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10만 원이 좀 부담된다. 왜냐하면 10만 원부터는 이제 호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9만 5천 원 정도까지가 제일 베스트긴 해요. 9만 5천 원까지 보시고 지금 가격대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매물대로 인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세가 못 나왔다고 보는데요. 이제 이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무슨 뉴스로 인해서 돌파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가볍게 이제 높게 시작한다, 주가가.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 부분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6만 5천 원에서 9만 원까지 가면 몇 퍼센트 상승률이죠? 굉장하게. 한 50% 정도. 50%. 네, 길게 50%까지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번 연도까지 저는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전은 핫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작년에 좀 상반기까지 좀 소폭에 오르다가 좀 많이 쉬어갔거든요. 네, 많이 쉬었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많이 못 받는 모습이었는데 보시면 작년에 원전도 그렇고 네. 다 올랐어요. 이 올랐던 이유가 딱 오를 하나예요. 수밖에 없었죠.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오른 거예요. 아, 그렇군요. 들어서면서 오르고 이제 약간 국내에선 약간 시큰둥하니까 약간 하락세가 나왔는데 바이든 이젠 정부 때문이군요.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친환경 정책이냐 원전 정책이냐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뭐 전기를 이제는 공급을 해야 된다. 이거는 똑같은 공통의 생각이라고 저는 봐요. 네. 왜냐? 전기차 수요 늘릴 거고 다 늘릴 건데 전기 없으면 안 되니까 한전 적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신재생에너지 원전 관련주는 한 종목씩은 갖고 있어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나는 풍력이 좋다, 난 바람이 좋아 하는 부분들은 CS 윈드를 보시고 바람이 좋아. 왜냐하면 태양광도 준비를 했습니다. 난 네. 태양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태양광 관련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풍력 같은 거는 솔직히 말해서 네. 국내에서는 약간 영향이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설치할 수 있는 제약적인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떨어집니다. 이 풍력 발전소 있는 데를 가면 소음이 어마어마합니다. 제주도에 있는데도 사람 없는 데만 지워요. 이게 바람 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민간 있는데 절대 못하기 때문에 제약적인 부분 그리고 바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는 너무 지역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수출을 하면 다른 이야기 네,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죠. CS 윈드를 갖고 네. 왔던 부분이고요. 네. 그렇군요.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 수출로 그거의 부분에서 좀 각광받는 노력을 기업으로 많이 했어요. 된다. 이 CS 윈드가 네. 보세요. 20년도에 10,000원대 종목이에요. 와,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1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10배. 네. 당시가 언제죠? 얼마 안 20년도에서 됐습니다. 21년도까지. 네,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이게 다 펀드 자금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네. 재생에너지 펀드 관련. 근데 이 회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노력을 했어요. CS 윈드 그런가요? 베어링이라는 회사도 인수를 하고 네. 해외 법인도 설치하고 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자기만의 여력을 맞추면서 난 이제 세계 1위 풍력 타워를 만든 회사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과거에 있는 가격대를 보시면 지금도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비싸지 않다. 이 회사는 그만큼 충분한 노력을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CS 윈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태양광일까요? 아니면 네, 계속해서 맞습니다.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이야기 한번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네, OCI. OCI 갖고 왔습니다. 네, OCI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CI도 관련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네. OCI 국내 유일의 폴리실리콘 제조업체고요.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 폴리실리콘이 뭐냐? 뭘까요? 태양광에 들어가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소재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태양광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엎치락 뒤치락 해요. 네, 이게 2년 사이에 근데 무려 7배가 오르면서 많이 이만한 올랐네요. 영업 실적을 만들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네. 좀 이따 재무제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너무 좋아서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차트 보면서 그럼 재무제표 지켜볼게요. 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또 OCI입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들은 다 실적이 좋다. 실적 좋아야 돼요. 네. 전문가님 재무제표 탄탄한 기업만 가지고 오셨다. 네. 앞서 일부를 보신 시청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수익률을 어마무시하게 내셨어요. 수익률 이야기만 하다가 일부가 다 갔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내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노란 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만 안다고 또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OCI 갖고 왔지만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고 노란 톡방에서 전문가님의 매수 타이밍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들어보도록 하죠. 네, OCI 매출을 보시면 지금 작년 빨간색이죠. 네, 더 적자입니다. 19년도도 적자,
18년도에는 그나마 흑자 전환. 예, 이때도 매출 3조를 했었죠. 네. 근데 작년도 매출 똑같이 3조로 했는데 영업이익이 차이가 나요. 와,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졌네요. 예, 이게 다 폴리실리콘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폴리실리콘이 지금 구하길래야 구할 수도 없어요. 왜냐? 전 세계적으로 다 친환경 에너지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예, 가격은 계속적으로 급등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OCI는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예, 태양을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 OCI를 보시면 됩니다. 아까 CS 인드랑 차트 보시면 약간 비슷해요. 예, 이것도 고가권에서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고 이제 재차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다. 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남은 이평선은 뭐다? 120 이평선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엄청 좋다고 봐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가권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쌍바닥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왔고 이렇게 상승 인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가격대까지 돌파가 나왔어요. 예, 저는 추가적으로 이쪽 가격대 부분에서 저항이 한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래서 만약 단기적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때 만약 처음에 비중을 20% 들어갔다, 그럼 이때 10% 정도 덜어내시는 것도 괜찮고, 만약 내가 5% 정도 들어갔다, 5%의 여유밖에 없어서 5%밖에 못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5% 들어갔다가 이때 저항 맞고 나중에 현금 보유가 생기면 그때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고, 약간 CS 인덱 OCI 이거는 언제 들어가도 괜찮다고 봐도 됩니다. 저는 월요일 날 진입해도 괜찮다고 봐요. 저는 충분히. 왜냐?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하락세가 나와도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도 나왔어요. 네. 그리고 수급 현황을 어느 정도 볼게요. 기관이 와.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이 네. 종목 같은 단 경우. 한 번도 파란불을 킨 적이 없는데요. 2월 네. 14일 이후로.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네. 팔고 있는데 워낙 지금 외국인 많이 팔고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개인들도 이제 전반적으로. 단기 실형 물량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네. 기관들은 안 팔고 있다. 이야. 왜냐하면 폴리실리콘의 여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군요. 요즘 연기금도 요즘 많이 뭐 사고 소재들이 올렸다 싶으면 뭐 따블 이래요. 네. 요즘 주식을 할 게 아니라 알루미늄을 사야 되고 기름을 사놔야 돼요. 지금 드럼통에다 기름 받아놔야 됩니다. 있고. 맞습니다. 네, 유가가 기름값 워낙에 계속 오르고 올라가지고. 네, 진짜 요즘에 주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소재 관련주 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주 이런 종목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OCI에 대한 이야기 네. 살펴봐주고 계십니다. 태양광 풍력과 태양광 이야기를 했거든요. 더 있을까요? 네. 그래서 너무 네. 대형주만 갖고 온 거 아니냐. 나는 그래도 너무 대형주는 뭐 하루에 2, 3%밖에 안 오르고 재미없다. 네. 좀 소형주로 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SDM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어요. 이 종목은 제가 오늘 수익을 본 종목인데 20% 내셨잖아요, 네. 오늘. 근데 이 종목은 네. 또 들어갈 거예요. 오. 네, 또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포트에 신재생 에너지 포트가 없어요. 네. 오늘 고민을 했습니다. CS 윈드를 살까? 태양을 살까? 태양광을 살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론 내린 게 뭐냐? 저는 뜨거운 남자이기 때문에 태양으로 간다. 라는 생각으로 SDM 갖고 왔습니다. 붉은에 네. 이어서 뜨거운 남자.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SDN입니다. 오늘도 20% 수익을 내신 네, 종목. 오늘 딱 잘 팔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네. 왜냐면 이 고가 5분 봉상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이쪽 고가를 터치를 하고 자꾸 못 넘기고 있더라고요. 네. 장 초반에 10시에 만들었던 고가를 못 넘기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팔고 종가에 사자 떨어지면 네. 그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웬걸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네.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원래 그냥 플러스 1% 정도면은 제가 네. 살라 그랬는데 네. 이렇게 확 떨어지면 또 일봉상 차트 보시면 조금 또 내일도 떨어질 것 같아, 월요일 날 떨어질 것 같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네요. 이건 가격은 이쪽입니다. 네. 네. 2,200원 이쪽 부분. 네. 이쪽 고가 부분에서 저는 1차 매수 괜찮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 정도 부분, 5일선 부분 가격대에서 2차 매수 네. 들어갈 거고요. 네. 2천 목표가가 초반대. 네, 손절가는 해야 되나요? 이 종목 영업이익이 말도 안 돼요. 네, 이제 살아났어요. 아니 왜냐면 굉장히 많이 좀 고생을 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한 2년간. 그죠? 네, 네. 엄청 고생했던 네, 많이 고생했던 네. 좀 종목 중에 보시면은 좀 하나라서. 조금 급등 나올 땐 급등 나오는 종목입니다. 줄 땐 네. 화끈히 준다라고 네.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종목 이제 영업이익 흑자 전환까지 이제 하고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제로 타고 이제 상승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비중은 많이 들어가지 마세요. 비중이 크다, 자기가 투자금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OCI랑 뭐 SDM이랑 나눠서 들어가시는 걸 저는 더 권장해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시총 낮은 종목은 호가창이 너무 얇아요. 그래서 내가 큰 돈이 한 번에 딱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이게 누군가가 봐가지고 얘 팔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면서 안 올려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런 소형주는 약간 소액 투자자 분들한테 적극 괜찮다고 말씀해드리고요. 큰 종목은 OCI가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SDN에 대한 이야기도 남겨주셨습니다. 이 태양광 에너지 중에서 OCI와 SDN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하셔서 전문가님의 매수 타이밍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필수 종목이죠. 원전 테마. 전문가님이 사랑하는 원전 관련주들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노란톡방 한번 살펴보면요. 전문가님, 이 두산중공업 어떻습니까? 라고 미리 또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두산중공업 있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갖고 왔습니다. 뒤에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해결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얘기를 하면서 두산중공업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대해서 아픈 손가락이었다, 불쌍했던 회사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약간 이 에너지 쪽 사업이 비중이 줄어들면서 약간 회사가 구조조정도 일어나면서 채권단까지 가는 부분, 그리고 알짜배기 회사들을 다 팔면서까지도 남겨놓은 건 뭐냐? 바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원전 사업, 뭐 이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채권단 졸업도 하면서 사명도 바꾸려고 해요. 두산중공업, 촌스럽다고 그랬죠. 아까 이름 좀 요즘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회사가 좀 뭔가 큰 이제는 또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노력은 필요하다.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약간 좀 어려운데 약간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요? 약간 MZ 세대 느낌 약간 나는 부분으로 바꾸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에너빌리티, 언빌리버. 이걸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 나는 이제 다 필요 없다. 우리 다 팔렸다. 두산 인프라코도 이제 팔리고 다 팔려서 나는 이제 남은 거라는 신재생 에너지밖에 없다. 원전 이런 부분밖에 없다. 이쪽에 집중 강화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저는 엄청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물론 개미들도 엄청 많이 샀을 거예요. 오늘 한번 수급을 한번 보시죠. 네, 좋습니다. 개미들이 많이 샀다고 했는데 얼마나 사셨는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산중공업입니다. 전문가님이 또 쉬는 시간에도 두산중공업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개인과 외국인 많이 샀는데 개인이 좀 더 많이 샀군요. 네, 개인 엄청 샀을 겁니다. 이 종목은 누가 봐도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진짜 뭐 언제 사도 2만 원대 가격은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기간값이 문제지 수익은 언제나 날 거다. 뭐 이 회사가 망할 회사냐? 망할 회사도 아니에요. 채권단 졸업도 빨리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단시간이에요. 거의 2년 좀 안 되게 걸린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산중공업 저는 이제는 다시 눈여겨봐야 된다. 작년처럼 다시 한번 날개를 피고 날아올릴 때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때 엄청 핫했잖아요. 이때 핫할 때 이때가 언제냐? 이제 테슬라래. 흠슬라가 엄청 핫하고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가 코어랑 두산중공업이 핫했던 부분인데요. 맞습니다. 이제 또 흠슬라가 한번 오늘 20%대 상승세를 보여줬잖아요. 흠슬라랑 또 같이 가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도 이제 한번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쉬운 거는 기간의 매도세가 좀 커요. 그 부분을 개인이 받고 있는데 다행히 외국인은 가운데서 중재를 하고 있다. 외국인이 사는 게 더 큽니다. 기간이 지금 파는 것보다. 왜냐? 지금 외국인들 다 팔고 있어요. 그렇네요. 지금 계속 환율 오르면서 다 팔고 있는데 외국인이 그래도 조금은 사고 있다. 이 기간보다 외국인이 요만큼 사주는 게 더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월요일 날 진입 가능한 가격대입니다. 2만 원 초반대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로 생각하고요. 목표가는 우리 한번 길게 한번 보죠. 목표가 잡지 말고 손절가만 잡아드릴게요. 손절가는 이제 이 가격대에 오지 않을 것 같은데 17,000원 부근 이쪽 부분 17,000원 선이 손절가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얼만큼 상승할 것 같냐는 이 노란톡방에 긍정님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요? 얼마만큼 상승할 거예요? 얼마나 상승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뭐 오래 버틴다, 올해 내년까지 본다라는 하에 어느 네. 정도 상승을 할까요, 전문가님? 저는 3만 원 부분은 저는 먼저 1차 목표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전고점 가야죠. 다시 한번 노려봐야죠. 물론 지수가 따라가 주면 기간값은 빨리 걸리겠지만 이 지수가 안 올라도 이 종목은 갈 거다. 지수를 이기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수까지 이겨준다라는 네. 이야기시네요. 3만 원의 1차 목표가 제시를 왜냐면 다 하고 있어요. 해주셨습니다. 이 회사가 네. 거의 유일하게 원전도 하고 네. 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도 사업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전 관련해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이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다른 종목도 갖고 왔는데 네. 네. 들어볼게요. 다른 종목 궁금하니까요. 그 짧게라도 종목은 한번 들어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대형주 하나, 소형주 하나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리고 네. 원전 관련주 중에도 소형주를 하나 갖고 왔는데 전문가님이 또 수익 내신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한신기계.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 중인 종목이에요. 보유 중인 종목을 왜 갖고 왔냐? 네. 더 오를 것 같냐?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갖고 왔죠. 네. 먼저 소형주 중에 보실까 하면 그래도 이 한신기계 괜찮다. 왜냐? 그래도 저는 약간 소형주 중에 그래도 약간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부분은 기술력이라고 봐요. 예. 왜냐? 대형주들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력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한신기계 갖고 있는 기술력은 공기 압축기 기술력인데요. 이게 국내 1위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중국 청도에 현지 법인도 있어요. 이 부분이 뭐냐? 중국에서도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성을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우리나라만큼 많이 따라왔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약간 요 몇 년 사이 주춤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게 약간 그때 중국은 많이 올라갔다라고 그랬군요. 보시면 되는데 네. 이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거의 내수 쪽으로만 매출이 계속 발생했는데 이제 중국의 현지 법인을 만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중국에서도 수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갖고 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소형주지만 국내 1위 공기 압축기 전문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물론 실적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막 다른 것처럼 막 100배, 영업이익 100배 증가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는 아니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신기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신기계까지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풍력과 태양과 원전에서도 이렇게 대정주와 소형주 분류해서 또 알려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자세한 전략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야겠죠.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내셔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 상담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니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첫 번째 종목 고민은 위메이드입니다. 매수가는 17,000원, 비중 10%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위메이드 102,200원입니다. 네, 5.89% 하락을 했고요. 위메이드 매수가는 17,000원, 17만 원일까요? 네, 17만 원이요. 네, 17만 원일 것 같습니다. 네, 20만 원을 넘어섰던 때가 있었으니까 좀 고점에서 사셨을 것 같아요. 매수가는 17만 원, 비중 10%. 네, 오늘의 종가 상황은 6% 가까운 하락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위메이드 위메이드. 종목 네, 23만 7천 원 선까지 갔던 네, 하반기 10월 뭐 네. 이때 좀 상승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좀 사셨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위메이드 한번 살펴보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이제는 이 P2E 관련 게임주들이 오른다. 그 중에 선두주자는 바로 위메이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 지금 P2E 관련 게임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는 국내 회사는 거의 위메이드가 밖에 없습니다. 미르4로 인해서. 나머지 뭐 컴투스홀딩스나 네오이즈 게임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다.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 맨 처음 들어온 건 위메이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심적입니다. 얘네가 먼저 대장이다 라고 해가지고
만약 재차 상승이 나올 때도 상승세는 더 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17만 원 가격대, 지금 가격대 저는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봐요. 지금 10만 원 초반 그리고 9만 원대 이 가격대는 저는 추가 매수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비중 10% 들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맥스 20%까지는 이 종목 괜찮다고 보는데 약간 지수에 그래도 코스닥 상위 종목이라서 지수 따라가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안화가 됐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잡아라. 그때 가격대가 물론 10만 원 조금 약간 중반이 됐더라도 더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저는 말해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 사업을 잘한다. 게임 미르포는 솔직히 재미가 없어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저는 재밌으면 재밌다고 하는데 미르포는 솔직히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해보셨군요. 사업은 잘하는 회사다. 네. 네. 사업은 잘하는 회사다라고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군요. 왜냐? 이 미르포로 인해서 코인을 만들었었어요. 위믹스라는 코인을. 맞습니다. 근데 이 코인을 잘 갔죠. 팔면서 네. 이 회사가 그걸로 돈을 벌어서 다른 대대적인 M&A도 진행을 하면서 지금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회사는 게임은 잘 못 만든다. 하지만 사업을 잘한다. 그 돈으로 게임 잘하는 회사. 얼마 전에 썬데이 토주도 인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게임도 이제 잘 만드는 회사를 사올 거다라는 기대감은 저는 어느 정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위메이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런 NFT, 뭐 P2E 이런 시장에서 진입했다는 건 되게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추가 매수 시점이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안화되고 추가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목표가는 추가 매수를 하면은 17만 원대 정리를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저는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 목표가는 24만. 이때는 거의 이때 되려면 사항도 중요합니다. 물론 무슨 사항이 돼야 되냐? 이 P2E 관련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나와야 돼요. 그중에 미르포도 우리나라에서 나와서 대박이 터져야 됩니다. 근데 규제가 풀리면 너도 나도 다 만들 거예요. 우리나라 게임 회사에서. 근데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 뭘까요? 그러면 가장 재밌는 게임 바로 리니지겠죠. 리니지. 네, 네. 그때는 NC소프트를 봐야 된다. 하지만 위메이드가 지금 위믹스 코인으로 번 돈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에 따라서 리니지가 제일 잘 가는군요. 그렇죠. 제일 재밌으니까요. 게임이. 이용자 수가 많아서일까요? 네, 아니면 이용자 수도 많고 오래돼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잘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르포에 나왔던 검이 뭐 몇 천만 원, 몇 억 이러겠어요. 근데 네. 리니지는 그 막 진짜 지판검이라고 별명이 있어요. 네네네. 집을 팔아야 검을 살 수 있다. 예, 그 정도로 가격적인 부분이나 매니아층이 되게 많았던 부분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약간 규제가 풀렸을 때 더 봐야 될 거는 NC소프트지만 이 위메이드 회사 같은 경우는 벌어둔 돈으로 어떻게 사업을 만들어 가냐 그거를 유심히 보면서 저는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의 이 게임보다는 경영 방식이나 네. 이런 흐름을 좀 잘 봐야 되는 또 회사 중에 하나겠네요. 위메이드. 왜냐면 게임 만들고 네. 이제 미르포 어느 정도 외국에서 하고 있고 얘네 목표가 그 위믹스 플랫폼에 여러 가지 게임을 런칭을 시키겠다. 그거는 자기네 게임을 만들어서 런칭을 한다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게임을 내가 갖고 와서 런칭을 하겠다. 오히려 네, 사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게임성보다는 사업성을 봐야 됩니다. 좋습니다. 위메이드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고요. 다음 상담은요. 네. 디어유 디어유. 있네요. 매수가가 디어유입니다. 8만 원입니다. 비중 10%. 디어유의 종가 1.67%. 최근에 이 증권사 리포트에서 디어유의 목표가를 좀 상향하는 기사를 봤었거든요. 47,200원에 마무리가 된 디어유입니다. 어떻게 이 보셨어요?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를 가치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 이런 회사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회사냐면 팬 커뮤니티 플랫폼 회사입니다. 네. 이게 무슨 회사냐?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를 등록을 합니다. 그럼 가수가 저한테 채팅을 보내요. 네. 나 이거 오늘 이거 먹어 하면서 맞습니다. 채팅을 보냅니다. 이런 건데 이게 구독자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네. 남자친구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가 1대 주주가 바로 SM입니다. 네. 그리고 JYP가 2대 주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SM에 누가 있죠? 에스파가 있고 소녀시대가 있고 다 네, 있습니다. 그렇죠. NCT 127이 있고 JYP 누가 있죠? 네,
트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여자 가수 얘기만 한 것 같은데요. 트와이스가 잠깐만요. 있습니다. 이렇게 타임. 이런 부분은 남자 가수 뭐 엑소도 있고 엑소도 뭐 있습니다. 엑소도 많은데 지금 뭐 세븐틴도 있고 네. JYP 많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고 아닌가요? 걸그룹 네. 쪽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보이그룹은 잘 몰라요. 보이그룹 아예 모르시는군요. 약간 이름 부분이 있어요. 1대 네. 주주가 SM이고 2대 주주가 JYP입니다. JYP. 하지만 지금 SM 인수설이 있죠. SM 누가 사가죠? CJ가 CJ가 사가면 누가 있죠? CJ도? ENM이 있죠. 네, CNN, ENM 밑에 네. 또 연예 기획사들이 많습니다. 오, 네. 계열사들이 많죠. 네, 거기서 다양한 이제 또 아티스트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디어유는 이제 아티스트가 많아지고 약간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큰 성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디어유가 또 잘하는 게 또 이것도 아까 유메이드랑 똑같이 이 시장에 먼저 진출했어요. 제일 먼저 진출을 네, 했죠. 지금 하이브는 유버스, YG랑 해서 네. 유버스를 하고 지금 NC 소프트는 유니버스라고 해가지고 약간 중소형 기획사. 아. 거기 브레이브걸스가 거기 있고요. 네, 남자 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이렇게 약간 너무 편파적인 3파전이에요. 것 같습니다. 3파전이에요. 중소기획사는 약간 그쪽으로 네. 가고 왜냐 그때 당시 들었네요. SM 인수할 때 카카오에서 되게 눈여겨 보고 있다. 맞습니다. 왜냐, 카카오가 카카오- 거의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네, 있었고. 이제는 저는 또 다른 플랫폼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네. 바로 카카오 아. 관련해서 이런 비슷한 플랫폼이 저는 생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카카오가 잘하는 거잖아요. 채팅 서비스,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카카오 밑에 있는 엔터 회사들에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티스트도 어느 정도 있다. 어느 정도 따라서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나오면 나올수록 디어유의 가치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게 가수 한 명당 가격이 4,500원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게 하이브에서 하는 위버스는 약간 그룹으로 하고 여긴 그룹으로 해서 한 만 얼마고 여기는 그룹 한 명당 4,500원. 네. 그러니까 그룹의 NCT 127 같은 경우는 엄청 많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애 3명만 해가지고 해도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달인가요? 네, 월별 달입니다. 4,500원? 근데 이게 또 충성 고객이 어마어마해요. 많습니다. 네, 90%예요. 네. 한 번 결제를 하고 탈퇴하는 사람이 거의 10%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디어유의 가치 이렇게 그리고 영업이익도 말도 안 돼요. 좋아요. 거의 20%에서 30%로 육박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적정 주가를 근데 왜 주가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디어유. 상장할 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상장 때 너무 네, 부풀리게 너무 많이 올랐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애들 장난 같아요. 채팅하면서 뭘 돈을 벌겠냐. 아직은 네. 근데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하고 연결되면 하면은 팔 게 너무 많아져. 맞네요. NFT 시장으로 들어가면 팔 게 너무 많아집니다. 가상 공간에서 거기를 꾸며요. 연예인들 사진, 굿즈 이런 걸로 꾸밉니다. 그러면 폭발적인 매출세가 나오고 실적 발표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이 디어유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방에서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어유에 대한 전망만 듣고 좀 끝났는데 남은 종목 상담은 노란톡방에서 해주세요, 전문가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인사 네, 보내드릴게요. 고생-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레오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이제 방송 시간 끝나가기 때문에 얼른 지금 휴대폰 카메라 찍으셔야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방송이 끝나면 노란톡방은 닫히게 됩니다. 네, 남은 종목 상담은 다음 방송 때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는 1:1 유사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